네, 비단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지 아니면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어제 헌재는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재판관들은 지금 출근했습니까? 네, 이곳 헌법재판소 본관은 로비를 제외하고는 아직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을 손에 쥔 8인 재판관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법리 검토를 해서인지 아직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부 연구관들은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이 모두 출근하면 헌재는 판결과 선고 막바지 준비를 위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결정의 순간은 이제 4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이른 시각이지만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벌써 도착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밤새 계속됐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이 계속 더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헌재 정문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하고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또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헌재는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 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선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먼저 선고 직전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를 표결하는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완을 우려해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 결정문을 만들어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결 결과에 따라 미리 준비해둔 결정문을 들고 대신 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사건 번호 2016 헌나 1 이렇게 사건 번호를 말하면서 결정문 낭독을 시작하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마지막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004년엔 결정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지만 이번에는 더욱 길어져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추 사유가 3개였지만 이번에는 13개에 달하고 또 사실관계도 복잡해서 헌재가 설명할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3명 이상 탄핵에 반대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명의 과반인 5명이 탄핵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각하를 결정할 경우에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시간 반 뒤 YTN은 탄핵 심판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석영입니다.